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주 차장입니다. 1월도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2024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음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월 31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첫 FOMC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일단 보면 23년 첫 FOMC 미팅에서는 기존금리를 0.25%, 25bp 인상이 이제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4일 기준으로 CME 거래소에 이제 패드워치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25bp 인상의 약 한 98%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 2023년 첫 FOMC 미팅에서는 0.25% 인상이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0.25%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상단이 4.75%,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5%까지 이제 금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50bp 0.5% 인상에서 이제 소폭 0.25% 줄어든 이제 수치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상되면서 22년 총 3번의 0.75% 금리 인상 후 12월 50bp 인상 0.5% 인상했죠. 그리고 23년에는 25bp 0.25%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점점점 늦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는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좀 시장에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하기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줄이는 모습, 상단인 5%까지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은 좀 기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주요 연준의 인사들이 이제 조금 발언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생각을 조금 넌지시 던지고 있는데,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직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아직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0bp, 이번에 2023년 첫 FOMC 미팅에서 50bp 인상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나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윌러 이사 등 같은 경우는 25bp, 0.25% 인상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힘을 조금 더 보태면서 많은 연준의 인사들이 50bp보다는 25bp,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0.25% 인상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월 말과 2월 초에 두 달에 걸쳐서 있을 FOMC, 첫 FOMC 미팅에서는 25bp 인상이 98%, 거의 100% 가까이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FOMC가 언제냐? 다음 FOMC는 이제 3월에 이제 두 번째 FOMC가 있게 되는데, 3월 FOMC를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출지, 아니면 이번 1월 달 FOMC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당분간 멈출지는 아마 다음 주 1월 31일에서 2월 1일 날 있는 FOMC, 즉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겠죠. 그때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작년에도 계속 이제 미 연준 인사들이 말을 했다시피 미국 금리의 상당 목표는 이제 5%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월 FOMC 미팅에서 25bp,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3월 FOMC 미팅에서도 25bp, 0.25, 총 1월, 3월 두 FOMC 미팅에서 0.5%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최상단을 5%까지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가 긴축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금리 인상을 멈추자마자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인상 종료 이꼴 금리 인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후 조금의 그 상단의 금리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유지할 것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투자에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고, 이제 금리 인상을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언젠가는 1월, 3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텐데, 미 연준이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지만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2%까지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무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꾸준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 기업 활동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서 좀 노동시장 망가지지 않으면서 물가가 연준 목표는 2%까지는 아니더라도 2%와 가장 가까운, 가장 민첩한 수치까지 낮아지는 것이 미 연준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서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후 금리 인상 종료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저희 또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 금리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뭐 대출금도 오르고 모든 게 다 물가도 오름에 따라서 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 후 금리가 당분간은 인상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면서, 저는 2023년 첫 FOMC 미팅에서는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25bp 인상, 3월에도 25bp 인상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5%를 맞추면서 당분간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 이제 첫 촬영이다 보니까 2023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수치화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2023년 세계 경쟁률을 1.7%로 지난 6월, 22년 6월에 발표한 3%보다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2023년 GDP, 미국 같은 경우는 0.5%, 유로존 같은 거는 0%로 뭐 위축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을 거다. 지금의 현 상태는 웬만큼 유지할 거다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큰 폭인 4.3% 상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역성장률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서 2024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세계은행은 좀 전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높은 금리가 이제 성장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투자 감소 및 이제 소비,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2024년까지는 다소 조금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 유럽이 아닌 중국이 가장 큰 이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미국, 유럽, 뭐 다른 국가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달리 끝까지 일단 제로 코로나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고수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도시들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의 소비는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 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갑자기 풀면서 세계 경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봉쇄가 완전히 풀리고 소비가 증가한다면,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가 없어지고 뭐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이제 공고사항으로 대중교통에서는 제외되지만 뭐 사무실이나 마트, 뭐 식당에서는 마스크가 이제 없는 걸로 이제 권고가 됨에 따라서 그런 시기가 오면서 저희 한국에서도 보복 심리가, 보복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봉쇄들이 완화가 되면 될수록 아마 소비가 증가하면서 보복 심리가 더 커지면서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뭐 100%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의 소비가 커지고 상품의 수요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상품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면서, 이 상승이 영향을 줌에 따라서 다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급망이 무너진 것과 다른 모습의 공급망이 다시 좀 위험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일 오래 완벽하게 봉쇄를 당한 중국인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공급망을 다시 위협할 수 있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당분간 뭐 못해도 2023년 1분기에서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중국의 경제 상태, 중국의 상황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조금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3년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다들 하고는 계시는데, 아마 코로나 전보다는 좋은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022년보다는 조금 더 좋고 긍정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조금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023년 FOMC 첫 미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저 개인적으로 2023년 두 번째 FOMC, 3월에 있을 FOMC 미팅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한국에 보시면 이제 난방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사들에서 보면 뭐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빠지는데 왜 난방비는 오르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만 해적은 마치고 다음 편에서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